시작하겠습니다. 잘해보자. 오늘은 등차 수열만 나갈 거야. 마풀 시너지가 등차 수열의 한 단원이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가 수를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방법은 컴마 나열하는 게 수열이래.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도 있고 쭉 있어. 전부 다 수를 나열할 때는 컴마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하는 모습을 나열했을 때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만약에 하면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라고 표시를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컴마 하고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A, B, A1, A2, A3이 어떤 수라고 생각을 해봐봐. 수를 나열하고 있어. 그랬을 때 AN은 몇 번째 항입니까? N번째 항이겠지. A3은 세 번째 항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AN은 N번째 항이래.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래. 수를 나열하는 것 중에서 규칙이 있는 것만 할 거래. 규칙이 있는 것만 배울 거래. 그 규칙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뜻은 첫째 항부터 같은 수를 계속 더하면서 나열하는 수열이더래.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모두 다 공통으로 소문자 A라고 쓰면 어떤 수를 나열했을 때 수열에서의 첫째 항을 소문자 A라고 쓴대. 그러니까 우리는 A1이라고 하는 놈은 뭐에 해당해? A라고 한대. 첫째 항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용어를 말하는 거야. 영문 소문자 D는 첫째 항부터 뜻이 같은 수를 더하면서 나열하니까 그 계속 더하는 수를 D라고 하는데 걔 이름은 공차라고 하는데 잘못 외우면 공차 수열 막 등차 막 뭐 이상하게 외운다. 뭐 그 이름을 잘못 외운다고 해서 뭐 만점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지름이 R입니다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일로 갈 때 첫째 항부터 뭐해? 더하기 D를 한다 그랬어. 맞지? 더하는 수니까 첫째 항부터 계속 같은 수를 더하면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어떻게? 더하기 D를 하겠지. 이렇게 같은 수를 계속 첫째 항부터 더해 나가면서 컴마 해서 나열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라고 할까요? A 플러스 2D라고 하겠지. 그럼 네 번째 항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규칙이 있는 수열만 배운다고 했지. 첫째 항에도 A가 있고 둘째 항에도 A가 있고 셋째 항에도 A가 있고 넷째 항에도 A가 있으니 N번째 항에도 A는 있겠지. 맞습니까? A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두 번째 항에선 D고 세 번째 항에선 2D니까 네 번째 항은 3D지.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는 뭐가 되겠니? 이렇게 하고 어떤 수를 나열했을 때 N번째 항이라고 하는 얘를 일반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함수에서 fx랑 사용법이 같대. fx가 나오면 f2는 x에 2를 넣으면 답이 나오듯이 an의 식을 구하면 n에다가 10을 넣으면 10번째 항의 값이 나옵니다 라는 역할을 하더래.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할 줄 알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노가다가 됐던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돼. 에너지를. 그것만 구하면 무조건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뭐야? 어떤 수가 나열돼 있을 때 처음에 위치한 값이야. 맞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AN이 있으면 N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됐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뭐만 배우면 돼? 왜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서 여기를 빼도 앞서 나가는 거에서 바로 전 거를 빼면 항상 D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대. A, N 플러스 1은 뭐니? 어떤 수를 나열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바로 전게 뭐지? n번째 항의 값을 빼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는 n은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어떤 학교 시험에서 D는 n번째 항에서 바로 하나 적게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도 2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겠지. 이렇게 쓰고 싶으면 n은 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0이 돼버리지. 수를 나열했을 때 우리 0번째 항이라는 말은 없지 않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연수만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 n은 2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일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맞아요? 맞아 틀려? 다음은 여기까지가 기본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 틀은 안 바뀌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가운데 거의 2배는 바로 앞에 거랑 바로 뒤에 거. 처음과 끝. 가운데 거의 2배는 바로 가운데 거의 앞에 거랑 가운데 거의 뒤에 거를 더하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의 명칭이 등차 중항이라고 한대.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우리 여길 보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 얘랑 얘는 이 세 개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럼 가운데 거의 두 배는 2a 더하기 2d지. 걔는 얘랑 얘를 더한 것도 2a 더하기 2d니까 이 관계가 성립한대. 이 관계가 성립하면 다시 뭐라고 해?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이러한 말들을 예문을 들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A10에서 A9를 뺐더니 5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뺐더니 5가 나왔대. 또 A7에서 7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빼도 5가 나왔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대. 그 말은 공차를 의미하니까 마지막 중요한 말, 수열하고 집합기호를 쓰고 AN 쓰면 여기가 언제나 일반항이거든. 근데 이러한 정보가 나오면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것과 같더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표현을 하면, 잘 보세요. AM 플러스 1번째 항에서 M번째 항을 뺀 놈하고 AN에서 AM-1번째 항을 뺀 놈이 같대. 이 표현이 지금 제곱의 표현이에요. 10번째 항에서 100번째 항에서 99번째 항을 빼나 99번째 항에서 98번째 항을 빼나 같다라는 말이더라. 그러면 시험지에 이렇게 힌트가 나오면 다시 수열 AN은 등차 수열인 걸 알려주는 힌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수를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하는 거 아니? A1이 있고 쭉 가다가 AM-1이 있고 그 다음 번째 항이 뭐니? AN이 있고 그 다음 번째 항은 또 이렇게 계속 가겠지. 맞아요?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요 세 개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맞습니까? 그럼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여기 그대로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이 AN은 AM-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다라는 거겠지. 그 말은 여기서 얘가 1로 넘어오고 얘가 1로 넘어오면 얘랑 같은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얘가 주어져도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인 거를,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까지 배울 건데 오늘 합은 나중에 하고 일단 등차 수열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럼 여기를 봤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 1197번을 봤더니 안 어려워. 순식간에 지나가. 몰라도 다시 가르치는데 시간 절대 안 걸리니까 놓쳤으면 다시 질문해야 됐고. 첫째 항이 5 나왔어. 그럼 여기 딱 보고 우리 뭐라고 적니? A는 5라고 적었어. 친절하게. 공차가 1에 여기 딱 보는 순간 2 딱 적었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왔어. AN이 일반항이지. AN은 저 공식에다 넣어봐. 근데 내가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넣으면 할 수 있겠지. 여기 뭐야? 5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뭐가 되니? 2n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랑 얘랑 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뭐야? 그냥 공식에다 의미없이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n 플러스 3이 됐어.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A1은 여기 확인했지. 맞아요? n에다가 2를 넣어봤더니 A2는 7이지.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나와? 2가 공차도 확인이 됐네. 뭐 확인할 필요 없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항 외우세요. 몇 번째 항은 AN을 말하는 거예요. M번째 항에서 이 말을 몇 번째 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41은 AN 이렇게 한 거 아니? 맞아 틀려? 그럼 우리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1 적으면 우리 뭐만 구하면 돼? N만 구하면 됩니다. 얘 넘어가면 몇이니? 38이니까 N은 뭐야? 그러니까 뭐야? 19번째 항을 그럼 뭐야? 어떤 수를 첫째 항부터 5부터 공차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은 7, 세 번째 항은 9,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나열할 거 아니야?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나열했을 때 19번째 항은 뭐가 된대? 41이 나옵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야. 여기서 또 한 마디 해줘. 이지수가 두 개면 힌트가 두 개, 미지수가 하나면 힌트가 하나. 연립방정식 이건 모든 이론을 배울 때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설명이 됐습니까?